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미혼 여성의 68.6%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설문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2023년도에 5개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거 있는데 경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20대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였고, 그리고 그거를 쭉 보면서 여성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설문조사를 답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야,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철 출산, 이거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보면, 제일 많은 응답이 뭐였냐고 하면 반응이 지금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이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선택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 마음 절대로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제발. 이런 유형의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제발 그만 변치 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정사 가입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제발 나타나지 마라. 요런 반응들이 제일 많았는데 저는 연애 유튜브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 분석, 사회 현상 분석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여성분들을 좀 관찰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콘텐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야 어차피 물론 제가하고 20대 30대 남성하고의 어떤 괴리가 있는 건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이해했는데 아직 여성들에 대한 이해는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2030, 40 초반 정도까지 여성들이 뭘 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의 레파토리가 이 레파토리가 제일 많습니다. 결혼과 관련돼서 20대 때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30대 정도 넘어가니까 친구들 중에 하나 둘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나는 이제 결혼하고 싶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레파토리가 저는 제일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또 받아들이기는 그리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5년 이상 7년 8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막상 힘들죠.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한 명, 두 명 취집해가지고 집에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부럽다. 나도 조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생활 해보고 싶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보면 하여튼 30대 들어서 이제 결혼하려는 마음이 이럴 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20대 남성의 답변을 잘 해석해야 할 게 국제결혼이라도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다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 관련된 거는 포함이 된 게 없었어요. 그냥 결혼에 대해서 결혼할 거다, 안 할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까 말까 등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국내혼에 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국제결혼을 물어본 게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대 여성보다 20대 남성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높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여기에는 국제결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가 오히려 나릴 수도 있다. 국내혼만 한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남자들이 더욱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성들이 자신들이 키고 지고 있다는 정치인 승리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만약에 거기에 국제결혼하고 국내결혼하고 분리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거기 설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예쁘고 정신상태 양호한 여성은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20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주변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참한 여성들은 가만히 두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이런 경우는 보통 빨리 결혼해요. 빨리 결혼하고 아무리 늦어도 30 초반에는 거의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쁘고 전신 상태 양호한 분들은 빨리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결혼하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밥값, 여자는 커피값이 국룰처럼 굳어진 게 여자들 때문인데 더치페이 개념요. 코스프레는 오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만도 동상이몽인 게 여자는 데이트건, 시비건, 비용의 20-30%만 내도 더치페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부동산 폭등 때 패닉바잉, 영끌 현상을 견인한 게 젊은 세대 부부였는데 대출 차주만 보면 90% 이상이 남편 명의입니다. 여자, 독박육아 김지영. 경단녀는 알아도 차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아, 차주가 뭔지를 잘 몰라요? 대출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예. 아, 이걸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차주가. 예. 지들이 마련하고 낼 일이 없으니까요. 저딴 설문조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실행률이 중요한 건데, 나 현실은 여전히 남자가 독박 쓰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전에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20년도, 그때 이제 집값이 제일 비쌀 때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영끌들이 많이 나왔을 때였는데, 서울 아파트에 10명 중 4명이 2030들이 샀어요. 그리고 영끌을 하면서 30대 부채 증가율이 각 세대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표 보더라도 2020년 12월을 보면 30대 같은 경우는 구매 비율이 27.4%, 20대 같은 경우는 6.7%. 엄청나게 많이 샀네요. 거의 35% 정도 샀고, 또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영끌 세대의 구매 비율이 높았던 곳. 그러니까 뭐 서울 송동구 같은 경우는 49%, 2020년도에 1694건. 야, 송동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네요. 그리고 좀 밑에 보더라도 성북구 같은 경우도 40.3%로 198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번에 패닉 바잉, 영끌 현상에 이게 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동참을 한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이고, 특히 그때 당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게 신축 아파트, 역세권, 그 다음에 브랜드, 자이, 레미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걸 선호하는 현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구하더라도 그런 거를 또 많이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갭 투자하는 분들, 갭 투기꾼이죠. 갭 투기꾼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특히 신축 아파트들이 이게 갭이 많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또 많이 붙어가지고 제일 큰 상승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이 오른 게 재건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부동산이 막 오르잖아요. 그때는 보통 재건축이 제일 상승률이 높았는데, 저번에는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가 더 많이 올랐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여자를 만나고 느낀 게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 보는 눈이 높아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남자를 만난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여러 남자를 만났으니까 과거의 어떤 남자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해요. 제 방송도 여성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일부.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성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높아지면 안 돼요. 눈이 낮아져야 됩니다. 왜? 남자들이 보는 여성의 가치는 30 이전과 30 이후가 아예 달라요. 그리고 30 중반, 35살이랑 30살 요 사이랑 30대, 35 이후랑 아예 다르게 보고요. 또 40 넘어서는 더더욱 다르게 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의 조건 이런 거 너무 비교하면 결국은 결혼 못 합니다. 결혼 못 하고, 또 여성분들 30대 넘은 여성분들이 결정사 후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이런 남자 만나려고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거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개변을 펼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30대가 넘으면 시장에서 연애 가치가 떨어졌다니까요. 결정사에서도 그런 거 감안하면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지. 결정사도 그렇지만요,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훨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송혼이 많이 된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그거를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그런 여론조사 때는 일부러 지들 생각과 반대로 비혼 외쳐대는 겁니다. 그래야
더 지들 입맛에 맞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저런 입으로 터는 자료 말고 실제 사실을 기반한 통계를 봐야 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어요. 결정사 성비만 봐도 나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사실 기싸움 하느라고 자존심 때문에 뻥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익명성에 숨어 있는 건데 저기서도 뻥을 친다? 남자들은 지는데 여론조사에 뻥은 안 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성들이 여론조사에서도 뻥을 친다면 정말 무서운 존재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론조사마저도 거짓으로 답변하는 거는 정말 무서운 존재인 거죠. 진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모르겠는데 일단 결정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정사 성비가 왜 그리 되냐면 이건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가 이제 하이퍼가미 그거 표잖아요. 여성들 보면은 거의 다 뭐 1등급 1부터 10으로 보면 1, 2, 3의 남자들을 원하죠. 1, 2, 3의 원하는 남자를 대부분 다 원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결정사에 여기 1, 2, 3인 남자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간혹 있지만은 직업은 좋지만 보면 이제 그런 남자들 보면 뭐 키가 좀 작다든지 얼굴이 좀 별로라든지 아니면 뭐 좀 뚱뚱하다든지 뭐 등등등 약간 마이너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육각형들은 결정사까지는 저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 수밖에 없죠. 왜겠습니까? 그렇게 직업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집안 좋은 사람은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주변의 지인들 중에 아이고 내 여기 친척 동생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보통 직장 상사들도 뭐 자기 딸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 친척을 소개시켜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1, 2, 3에 있는 남자들은 저는 결정사에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나온다고 해도 극소수고 그러면 결국은 결정사에서 많이 매칭이 되는 남자들은 저는 4, 5 정도의 남자들이 결정사에서 많이 선택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결정사에 여초인 이유가 1, 2, 3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다 보니까 결정사 가입하면 1, 2, 3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막상을 가입을 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좀 본인들도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 조건을 몇 가지 빼가지고 4, 5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입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잖아요. 하지만 남자는 가입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사에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남자들이 또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사가 요초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저희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50대 50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순간 서로의 꿈, 희망 이런 거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즉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성공 이것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여자분들의 선택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한국 여자분들 그 마음 절대로 변치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여성분들이 뭐 경력 단절 이거 많이 외치는데 이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종의 투쟁구호다. 투쟁의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대다수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잖아요. 여기에서의 취업은 좋은 시집을 가기 위한 저는 스펙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정말 뭐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여성들은 저는 소수인 것 같아요. 소수인 거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좀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뭐냐고 하면 원래는 맞벌이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혹은 상견례 이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배우자가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면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소득이 많은 분들이야 관계없지만 남자 소득이 요즘 300 정도면 맞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 제일 많은 소득 구간이 30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왠지 좀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느끼나 봐요. 또 그리고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이제 임신 준비한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많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결혼 잘하기 위한 스펙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퇴사를 많이 한대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과 교사를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여성한테는 좀 안정적이고 뭐 육아휴직 같은 것도 괜찮고, 특히 교사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다 보니까 육아를 아무래도 잘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퇴사를 상당히 많이 한대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좀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다 보니까 교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맞벌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확실히 단돌이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당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니자들아 제발 하지 말아줘. 대신 노후 준비는 꼭 하고 이것만은 부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걱정인 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고 여자고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사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맞벌이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진 분들은 그나마 이후에 어떤 그동안의 자산을 가지고 여기서 뭐 배당이라든가 임대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조금 일을 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생애 미혼인 여성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100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여성들이 확실히 40대 이후로 가면 소득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일본의 제이 마케이누들이 했던 것처럼 일단 부모 등골을 빼먹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평생 동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건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도대체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가한테 해줘라고 할 건데, 우리나라가 그걸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국가 재정이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범죄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이거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결정사 여성이 더 많고 여자들이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을 거면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결혼 자체가 손해인데 남자한테는. 그리고 여자들 결정사 대부분이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데 여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이 팩트입니다. 제가 보니까 행동을 보시라. 말은 뻥이 워낙 많다, 여자들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자들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30대 여성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이 급하다는 게 아무래도 들키게 되면 이제 본인들의 가치가, 주도권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가치가 떨어지고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닌 척 이제 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비혼해서 결혼으로 마음을 바꾸는 여성분들은 없겠죠? 아닙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가 딱 관찰해 보니까 이 경우가 제일 많아. 진짜로 비혼 외치던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힘들면 결혼을 포기하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고, 특히 이런 게 30대 넘어가면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나마 여성들 중에서 비혼 외치는 여성들 중에 그래도 돈이라도 알뜰하게 모았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향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딱 관찰하다 보면 20대 여성들 중에 비혼 외치는 여성들은 대부분 다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때마다 해외여행을 한 번씩 가야 되고 명품도 필요하고 또 맛집 투어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비혼 외치던 여성들이 30대가 들었는데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니까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인기 좋은 여자치고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을 실제로 못 봤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물론 뭐 이게 진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죠. 이게 표본 자체를 제가 뭐 주변 해봐야 그리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이런 거 보려면 못해도 뭐 1000명 정도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제 경우 보면 건강하고 인기 좋은 여자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어중간한 분들이 좀 부정적입니다. 어중간한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통계치를 보더라도 어중간한 분들이 지금 미혼이 제일 많아요. 결혼 안 한 여성들이. 하여튼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결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조건 맞는 남자가 없어 보이는 거겠지 크크크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느끼는데 저는 어떻게 느끼냐고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30 넘으면 남자도 그렇죠. 30 넘으면 체력도 조금 딸리고 그리고 이제 막 직장 내 스트레스 막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일 다니기 싫죠.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도 다니기 싫고 친구들 보니까 취집해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결정사도 가입하고 소개팅도 하고 이러는데 나를 취집시켜줄 조건의 남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아니고 나를 취집시켜줄 정도의 능력 있는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보면 여성분들이 사랑보다는 취집을 우선을 앞세우니까 혼인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